제가 20년 정도 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정식 모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뭐 자동차 회사나 뭐 은행이나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원하는 돈을 얘기했더니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줘. 네,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이, 제가 영광인데요. 감사합니다. 귀한 분을 여기서 만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말씀 안 드렸는데 보자마자 아신 거죠? 제가 3번씩 강연을 봤어요. 대표님 강연을. 감사해요. 어떤 분인지 아신 거죠? 알죠. 뭐 하시는 분인지 얘기해 보세요. 근데 여기가 뭐 검찰입니까? 지금 무슨 말투가 왜 그럽니까? 지금 분위기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 콩, 예. 쥐눈이 콩이라고 예. 그 종자로 원래 그 상품을 만들면 예. 상품으로서는 되게 떨어지고 원래 수입콩으로 해서 해야지 그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우리 콩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저기 남편 되시는 그분한테 이렇게 많이 어려움 당하시고 많이 맞았어요. 그 내용들을 다 담으신 봉투를 갖고 오신 거군요. 예. 제가 그 봉투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연스러움을 지키는 일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 방부제 없는 우리 콩을 내가 지키다가. 원래 수입콩을 했었어요. 아 원래 수입콩을요? 수입콩으로 두부랑 음, 청국장이랑 음, 낙콩 이런 거 했었는데 음, 제가 우연히 강의를 들었어요. 음, 근데 뭔 강의냐면 음. GMO 아,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강의. 그래서 우리 콩을 우리 토종콩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5,000년 역사 문 닫는다는 엄청난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수입콩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수입콩 전라북도 이사장인데 그 충격받았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 한 20년 전에 20년, 21년 예. 되셨네요. 순 우리 콩만 하세요? 아니면 같이 하세요?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셨어요? 그분은 5,000년 역사 문 닫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꾸기로 마음 먹었죠. 우리나라 콩으로만.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정반대할 줄 뻔히 알잖아요. 근데 남편이 출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바꿨어요. 근데 남편은 수입도 이제 나중에 알고 수입 횟수에서 20년을 쌓아와서 많은 거래처가 있으니 국산콩을 해서 같이 해서 가면 되지. 왜 그 20년을 버리냐 이거지, 수입콩을. 근데 콩값 차이가요.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수입콩하고 국산콩하고. 한 3-4배 차이 나나요? 그렇게 차이 조금 날 때고요. 보통 5배에서 10배 차이 나요. 보통 10배 차이 날 때가 많아요. 수입콩은 키로에 600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콩은 5,000원, 6,000원이었어요. 키로에. 그럼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게 수입하고 국산도 같이 하자 이거지. 근데 한 집에서 하면 믿겠어요? 수입하는 집에서 국산콩 하면 믿냐고요, 소비자들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싹 없애기로 맘먹었죠. 그럼 지금은 아예 수입콩을 안 하세요? 당연히 않죠. 그때 이제 남편하고 엄청난 그 이제 전쟁을 했죠. 매일 남편 때려부시죠. 이 여자 미친 여자라고. 그래 남편은 홀딱홀딱 뛰죠. 한 몇 년 뛰셨어요? 몇 달 전까지도 뛰죠. 뛰기는. 근데 뛰는데 그 뛰는 높이가 좀 틀리지. 그때는 그냥 하늘 천장 모르고 홀딱홀딱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살짝 뛰죠. 지금 그렇게 해서 회사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 팔아먹고 재패먹었죠. 콩값으로. 콩값이 계속 이제 비싸니까 어쩔 때는 물건값보다 콩값 비쌀 때가 더 많았었어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고 그간 벌어놓았던 그걸로 다 쓰죠. 이제 지금 다 경비가 바닥 났죠. 그 신념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예.
잡혀먹고 그거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 부지도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날라가고. 아니 그것도 이제 압류 이렇게 대표 있지. 아, 지금요? 빌려서 돈을 쓰니까 대출 받잖아요. 대표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세상에 여기저기 있어줘야 이렇게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금의 역할을 하던 분이 경제적으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공장도 넘어가고 기계도 넘어가고 그러면 아예 이제 그 생산을 그 신념을 갖고 할 분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그런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는 죽고 후배들에게 본보기로서 뭔가 터를 이루었던 사업가가 있었다. 근데 또 반대편에 보면 아예 그걸 지켜내던 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걸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동종업계 사람도 야 옛날에 그 저기 쥐누니콩 하던 사람 있었는데 걔 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야 공장 재펴 먹고 막 씨발 기계 다 날려 먹고 막 남편은 뭐 어디 지금 뭐 어디 뭐 저 불황자 돼가지고 뭐 넉말 하고 있고 뭐 맞습니다. 그 아줌마는 뭐 어디 뭐 지리산으로 들어갔대나 뭐 머리를 깎았대나 나 모르겠더라고. 저도 그런 각오는 했죠. 네. 이거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그 우리 수입 허식 조합원님들이 60명이 전부 다 1년 안에 망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1년만 더 지나면 손에다가 장을 지져서 하늘로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거랑 참 비슷하시네요. 아무래도 지역이 좀 유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내가 조롱과 비판과 그 사람들의 또 걱정거리를 했는데 저는 그게 귀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뿐이 안 했고 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어떤 제목 그거 아닌 다른 정말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음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걸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했어. 그냥 안 되면 거기서 그만둘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하냐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내는데 그냥 속의 느낌은 그냥 언젠가는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얘기를 했죠. 엄마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망한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 너희들 의견은 어쩌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일을 따르겠다. 그리고 아르베트에서 먹고 살자. 그냥 그런 각오를 했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잘 되면 당연히 너무 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지만 예. 안 돼서 하시는 사업이 종료하게 된다고 해도 그러면 나는 내 신념대로 한 거니까 그렇죠. 괜찮다.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우리 콩이 소중하고 한다 해도 제가 하나의 뜸공장제 아줌마고 또 음식점도 해서 음식점 아줌마거든요. 사람들이 제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훌륭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더 깨닫고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 또 우리 그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강사님한테 대신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그래요. 저 스스로도 저도 이제 50이 됐는데 제가 이때까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입는 거, 타는 거, 그리고 사는 집, 그리고 뭐 어디 해외여행이나 가고 맞아요. 뭐 명품이나 사고 맞아요. 이런 거에는 명품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고 뭐 아파트 브랜드는 뭐가 있고 차는 뭐 무슨 차가 있고 이런 거엔 관심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먹은 모든 것들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매우 근본적 요소인데 근데 이게 한 번에 티가 안 나니까 지금 당장은 보여지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친구한테 야, 나 우리콩 먹어. 나 수이콩 안 먹잖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감사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것 같아요. 제가 20년을 애쳤지만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대표님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 사업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요. 솔직히 그냥 좋은 거를 세상에 내고 싶은
마음에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너무 극단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네. 너무 순수하지만 네. 때로는 그게 살짝 잘못되면 극단주의적 그 성향을 보인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야, 강의에서 돈 버는 거 나 이런 거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강의를 순수하게 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은 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래, 순수한 거는 지켜내자. 근데 순진한 거하고 순수한 거하고는 다르다. 네. 순진은 순수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깝깝이었는데요. 깝깝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순수는 뭐냐면 순수를 지키면서 지혜로운 거. 맞아요. 이게 좀 필요하겠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배들이 말입니다. 예.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고 투쟁 정신이 있었던 분들이 다 망하고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반쪽 희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망해먹고 나도 다 막 가사탕진하고 그렇게 되려나? 그게 이제 비단 우리 콩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종교적 신념도 있고 어떤 자기만의 가치도 있고 뭔가 그 순수를 지켜내시면서 떼돈을 벌어라가 아니라 야, 순수를 지키면서도 돈을 벌 수도 있는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 이걸 한번 해봐라. 저 순수하고 지혜롭게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은 대표님, 자, 이게 약간 지금 회사 합병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누가 나오는지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PD님하고 아무리 사이가 친하고 계속 방송 전까지 얘기를 해도 저도 누가 나오시냐 묻지 않고 저쪽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만약 필요하시다면 예. 제가 회사의 모델이 되어드리겠다. 검사요. 네, 초기에는 저에게 두부를 주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검사요.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네. 뭐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건 사실 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전주에 가서 오세요. 제가 일도 하고 뭐 사실 이런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얘기 뭐 백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제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맞습니다. 먹어도 보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좋으면 예, 소비자한테 여러분 그쵸. 이거 김창옥 같은 예, 예. 청국장이고 그래서- 김창옥 같은 두유입니다. 맞아요. 다 드러내야 돼요. 제가 대표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콩을 지키는 것 같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찾아왔던 그 노크 소리에 대한 그 교수님 강연을 듣고 예, 예. 내 마음에 분명히 그 찾아왔던 저는 그 소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 소리가 노크를 했어요. 예. 저는 그걸 이제 강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였었어요. 그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반드시 그 소리를 따라서 자기의 삶의 주사위를 던지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환경의 소리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가 있고 환경의 소리라는 맞습니다.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경의 소리가 되게 세고 막 동네 개처럼 막 사방에서 짖어요. 맞아요. 하나가 짖으면 막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소리가 작아져. 다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죽을 만큼 해봤다라는 소리를 내 자신에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70, 80이 되어서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젊었을 적에 나를 찾아왔던 소리가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때 너를 찾아왔는데 맞아요. 너의 마음의 가치로, 사실 가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인간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노크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았니? 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댈 것 같더라고요. 살려고 했는데 환경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난 너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맞아. 내가 너를 부른, 너의 마음에 노크를 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고 네 삶을 실험하라고 말했지. 난 너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자꾸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비겁하게 산 너의 삶을 보자. 변명하고 포장하려고 드느냐. 맞아. 그래, 넌 성공했고 돈이 많아졌고 유명해졌고 영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너는 너를 찾아간 그 소리에 대해서 비겁하게 산 거다. 맞아.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죽으려고 하면 눈이 안 감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을 수도 있고 대단히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 맞습니다. 맞아. 대표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대표님 뵙고 네. 어쨌든 대표님 하시는 일에 고마워요. 실질적으로 작은 이바지도 됐으면 좋겠고 감사해요. 제가 20년 정도 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정식 모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몇 년 전부터 뭐 자동차 회사나 뭐 은행이나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원하는 돈을 얘기를 했더니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 그 제품에는 제가 개런티를 받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모델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대표님 그걸 저희가 받아서 김옥자에서 꼭 유통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대표님의 신념이 진짜 이때까지 그 신념 지키시느라고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수없이 많은 환경의 소리를 듣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여전사처럼 여기까지 우리 콩도 지키시고 대표님 마음도 지켜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후배로서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맛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맛을 먹을 때가 아니고요. 뒷맛이거든요. 그 불편한 잔향이 거의 없어요. 이게 상당히 이게 점액질이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대표님 사진 이 도라르밤 같은 거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학적으로 해석하실 것인가. 일단 제가 대전은 또 다른 대전은 뭐예요? 대전은 뭐